공장 안에 리튬이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물을 사용했어야 됐는가, 불을 사용했어야 됐는데 그랬는가 등도 따져볼 만한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화지가단 아리셀은 리튬 1차 전지 가운데 리튬 염화티오닌이라고 하는 전지를 생산하는데 이게 물과 반응하면 염화수소와 이산화황 같은 독성 물질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열폭주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그 화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불길이 막 치솟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탈출하기 어려웠고 거기에 만약에 소방차가 출동해가지고 물을 쏟아부었다면 유독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간에 노동자들이 고립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게 화염에 의해서든 아니면은 뭐 유독 가스에 의해서든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다. 그 어떤 진화 방법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들 보면 제대로 탈출로가 설치돼 있었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화재 진압 방법이 정말 적절했는가 이런 부분들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언급은 안 했지만 그게 또 샌드위치 패널로 공장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사나 또는 뭐 사설 이런 데 보면 그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 샌드위치 패널은 우리가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냉장 창고, 냉동 창고나 이런 데 불 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화재가 그러니까 불길이 번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는 이런 공장을 샌드위치 패널로 만드는 게 적절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아일보 3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의미심장한 기사가 있어요. 저 하단에 보면 리튬 등 금속 화재 소방법상 분류 안 돼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못해. 아니 그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전기차가 우리나라 많이 팔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그런가 봅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금속 화재 D급의 특징을 보이는 이러한 사건인데 문제는 현행법상 금속 화재가 소방법상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르면 화재는 일반 화재 A급, 유류 화재 B급, 전기 화재 C급, 주방 화재 K급 등 총 4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금속 화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배터리 관련 화재가 앞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용된 이 전문가의 코멘트를 보면은 리튬 전지는 초기에 열폭주가 일어나기 전에 가스가 15에서 40초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때가 딱 한 번 열을 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유해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열을 바로 냉각시켜 줄 수 있는 전용 소화 약재를 뿌려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대책을 세울 때 이러한 부분을 포함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정부 당국에서 화재 원인이 뭔지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작업장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 지금 조사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고 3만 5천 개씩 쌓아두는 게 적절했느냐 빨리빨리 바깥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면 거기에 맞는 특수 진화 장비를 애초에 설치하도록 한다던가 이런 규정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보여주는 기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더 원인 분석이나 또 화재 원인에 대한 것이나 또 이런 거를 구조적인 거나 제도적인 거를 계속해서 아마 짚어 나갈 거고 언론도 그렇고 소방 당국이나 이 관계 당국에서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단 이 시점까지 확인된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중한 김민하 평론가 정말. 네. 신중하시다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신중하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또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이제 사고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막 처음에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또 그 언론이 그런 거 잘하잖아. 막 그렇게 막 부풀려가지고 막 뭐 분석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보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는 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잘 지적을 했어도 나중에 보면 또 이게 아닌 전혀 또 의외의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랬을 경우에 또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희생자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사망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망한 외국인이 20명인데 18명이 중국 국적이고 또 그 가운데 16명이 여성이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동아일보 이면도 보여주십시오. 중국에 딸 두고 온 누나 연락 안 돼. 장례식장 차린 동생 망연자실. 유족과 관련한 소식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사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로 고립됐던 노동자 20여 명은 화재 발생 약 8시간 만인 오후 35분경 모두 주검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외국인 20명 가운데 중국 국적 외국인은 최소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시신 5구가 안치된 송산 장례문화원에도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촌 누나 2명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장례식장을 방문했다는 중국 국적 강모 씨는 누나들의 전화기가 꺼져 있다. 이곳으로 오면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작은 누나는 중국에 딸이 1명 있다. 이러면서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시신 확인도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망자 22명 가운데 20명이 지금 외국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은 이제 한국인이라는 얘기고 또 외국인 20명 가운데 중국 국적 18명 외에도 라오스 1명, 국적 미상도 지금 1명이 껴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2층에서 지금 리튬 전지 완제품을 검수하거나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납품 일정이 몰린 탓에 화재가 발생한 날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인력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 공장에 있는 전곡 산업단지 일대 전지 공장들은 포장과 조립 업무 등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상당히 많이 고용했다고 합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 처음 출근한 노동자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일단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망자 실종자 가운데 불법 체류자가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전하고 있는데 이건 또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회사의 정규직 직원들이 아니고 또 비정규직이라도 한국인이 아니고 근데 대부분 다 일용직 형태로 해서 지금 인력 소개소 같은 데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지금 와서 잠깐 일하는 정도 수준이고 그것도 상시적으로 일했다기보다는 잠깐 일했다가 갔다가 그 사람들 또 불러가지고 일했다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일감이 몰렸을 때만 이렇게 일하니까 지금 그 희생자들이 그 전부 이 뭐랄까요 안에 공장이 완전히 불이 탄 공간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